이제 저희가 진행 순서가 1부에는 소장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제가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이 지역 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자사고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도 소개를 해드리는 정도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로 우리 소장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시작을 할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근데 오늘 다행인 건 원장님께서 이제 학생들까지 불러서 천만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름은 이순천입니다. 지금 여러 군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요 내용만 소개해드리면, 여기는 이제 서울이대 1000명이 모여 있고요. 대구, 일산 등등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냐면 학부모님들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학원장님, 학원 선생님. 저는 어머님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을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대치동 같은데, 목동 같은데 가보면 이제 입시 컨설턴트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다시 교육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부 정도에는 제가 있으면 전국 이제 여성교육부 장관대 무슨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스쿨링 학원 친구들도 아마 2월 달에는 제가 제시한 대회를 참가하는 게 엄청 좋을 건데, 역시 제가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는 심사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입시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 지워주세요. 삭제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신문에서 봤다, 유튜브에서 봤다, 이 내용은요 가짜가 한 80% 끼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언론 기자들이, 입시 전문 기자들이 없기 때문에 주로 누가 기사를 주는 거냐면 학원 있죠. 학원 측에서 입시 전문이 아닌 사람들이 광고비를 내고 기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다시 학교로 가보라고 학교 선생님은 그 내용을 전달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잘못된 정보니까 지워주신 상태에서 여러분 제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 얘기 앞서서 어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현재 중3 손으로 보여요. 중3. 자, 그 다음에 손 내리시고, 현재 고1 있다. 고1이 있다. 자, 그 다음 현재 고2가 있다. 알겠습니다. 고2, 고1, 2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이게 설명을 해버리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거든요. 주의해서 해야 되니까. 자, 먼저 이제 대입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 앞문 좀 잠깐 달아주실래요? 이쪽 앞문 좀. 네. 자, 대입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빠르게 갑니다. 자, 대입제도 아실 거예요. 어떻게 가는지. 이제 수시, 정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 보시게 될 건데, 여기서부터 입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표를 보시면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수시. 수시라는 거는 고3 1학기 학생들까지 끝인 겁니다. 3년을 다니는 게 아니에요. 대학 들어갈 때는 2년 한 학기에서 바로 여기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는 말이 3년제지 2년 한 학기다. 그리고 수시를 지원하는데 지금 교과 전형이 제일 높죠. 여기서부터 꼬여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론이나 학교에서 비춰주는, 학교 설명회 갔을 때 비춰주는 이 표는 서울대부터 제주대학까지 전국 평균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제주대학을 갈 일은 없잖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은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설마 가운데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 고1, 2 엄마 정도 되면 제발 여기라도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건데, 아무튼 중3은 여기가 목표예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달라버리는 게 어떻게 달라져 버리냐면, 이 표를 보고 생각했을 때는 수시 모집은 교과 전형이구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무려 9년간 교과만 신경을 써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교육이든 학원교육이든 교과가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학원도 그 다음에 수능 역시 신경을 같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간의 교육은 뭐였냐면 공부 잘해라가 아니라 공부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관리가 들어가라 라고 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입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또 하나는 이 표를 가지고 장난치는 데가 또 많아요. 어떤 거냐면 지금 수능 비중이 높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문제가 꼬입니다. 어떻게 문제가 꼬이냐면 자 지금 중3 학생들, 고1, 2 학생들이 본인이 수능 성적 모의고사는 잘 나온다는 착각을 해요. 나는 국어 벌써 1등급이야. 영어 벌써 1등급이야. 나는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와 라고 하다가 큰거 다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성적까지는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3 3월까지 내가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아 이제 학원 안 다녀도 된다, 나 혼자 공부해도 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3 3월까지의 시험은요, 일단은 시험 범위가 다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재학생들끼리만 시험을 봐서 상위 1.2%, 상위 4.몇 %, 표준 점수가 나오는 건데 이 모의고사는요, 재학생들끼리 보는 모의고사는 내신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줄로 찍고 잡니다. 전국에 예체능 하는 애들까지 다 보는 거예요. 실업계 애들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등급이 높게 나오죠. 근데 언제 자기의 위치를 알아가냐면 고3 6월 됐을 때 드디어 까만색 졸업생이죠. 졸업생이 누구냐? 재수, 상수, 사수, 군수, N수 각종 수 애들이 산속에서 1년 내내 수능만 공부하는 애들이 산속에서 6만 6천 명이 튀어나와서 한꺼번에 시험을 봅니다. 고3 6월 때. 그러면 어머님 애들이 그 전까지는 상위 3%의 표준 점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6월 가면 4%, 4.5%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학원을 찾고 고액과외를 찾고 어디로 간다 저런다 뭐 해요.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게 고3 9월 가면요 7만 6천이 돼버리는 거고요. 실제 수능에서는 13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항상 늘 겸손하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고 수능의 경쟁 상대는 누구다? 재학생이 아니라 졸업생들이다 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산속에 있는 애들이다. 자, 그 다음 문제가 어떤 언론 보니까 또 큰 착각을 해버리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대학 가기가 쉽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는데 자, 지금 위에 파란색이 바로 재학생입니다. 재학생 보시면 당연히 인구가 감소해요. 근데 아래 빨간색 졸업생을 보시면 어때요? 졸업생 인구는 점점 늘어나죠. 그러면 지금 고2, 고1, 중3 학생들이 수능 모의고사를 볼 때는 수능을 볼 때는 이 인원이 더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수능은 모의고사 조금 봐가지고 성적 나온다고 해서 수능 공부 이제 접자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돼요. 고3 3월까지 우리 애가 93점을 유지했다, 우리 애가 82점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고3 6월 가면 떨어지고 전적인 그 서울 지역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걸 감안한 상태에서 수능 모의고사 전략은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년 데이터를 보시면 요거는 수능 정시 합격자를 보시는 거예요. 자, 서울대학교 정시 합격자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57.3% 합격자가 누구냐면 바로 재학생이 아니라 졸업생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어떤 이해가 되는 거냐? 이 표로 다시 넘어가 보면 인서울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 그래프인데 정시 수능이 40%라서 높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인서울에서 정시 이 절반 50%는 재학생께 아니라 누구 거란 소리예요. 그렇죠. 여기서 표를 잘라버려야 돼요. 2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분석을 안 한 상태에서 이 표를 가지고 누가 현혹을 시키느냐? 바로 지방의 수능 전문 재수 3수 기숙학원들이 바로 유튜브나 신문 광고 기고인 것처럼 돼. 인서울에서 수능 정시가 제일 높으니까 이리로 와라. 내신 개판 쳐도 괜찮다. 너희에겐 답이 있다.
우리 기술학원만 믿어라. 재수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재학생들은 여기에 말릴 상황이 아니고 수시에서 교과든 종합이든 이 전형으로 합격해야 된다라고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수시에 대해서 그다음 이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정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수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시의 첫 번째 교과 전형이 있어요.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교과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7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좋으면 합격한다라는 엄청난 착각을 해버리고 자,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교과 전형이니까 내신 성적 100%의 수능 안 보고 내신 성적으로만 교과 전형을 뽑는 거 아니냐? 저렇게 뽑는 대학은 지구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교과 전형인데 왜 저게 안 되느냐? 만약에 내신 성적 100% 교과 전형을 뽑아버리면요, 서울대 의대에 누가 있겠어요? 민사고 1등, 방송고 1등, 공고 1등, 상고 1등, 미용고 1등, 이 전국 1등들이 다 모여 있겠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뽑는 전형은 없어요. 인서울 16개 대학은요, 이 2가지 타입이 뒤섞여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의 수능을 보든지 요것만 갖고는 안 돼요. 자, 아래 거 교과 성적의 비교과의 수능, 이 2개 타입이 가장 많습니다. 이제 보여드리면, 자, 올해입니다. 올해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가나다 순이니까 지금 잘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그럼 보시면 제일 위에 어때요? 학생부 100%의 교과 100% 있죠. 요게 이제 내신 성적의 수능을 보는 타입이고, 이 아래쪽 보시면 서류백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교과가 아니라 교과, 비교과, 수능 이 3개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인데 우리 애가 전교 1등이다. 야, 내신만 전교 1등이다. 교과 전형 넣으면 합격하겠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어떤 지역에는 어떤 고등학교는 서울대를 개교일에 한 명도 못 보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의대를 한 명도 못 보낸 데가 있고 전교 1등이지만 내신 갖고 처리가 안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교과, 비교과, 수능 이 3개는 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서울에서 이제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근데 지금 이 속도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가 있니 얘들아? 어렵니? 자꾸 들어야 된다. 자, 어머님들은 많이 다니시니까 아실 거예요. 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여기서 이제 승부를 많이 봐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은 1단계에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역시 평가를 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는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동일하죠. 생활기록부는 교과, 비교과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2개로 평가를 하고 합격을 하면 이제 2단계에서 면접이 들어가는 거고 대부분의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기서 입시가 끝납니다. 그리고 인서울에서는 지금 보시는 6개 대학만 수능 성적을 요구를 해요. 만약에 서울대, 연고대, 이대, 홍대, 서울교대를 안 쓰면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런 데를 써버리면 수능을 안 봅니다. 안 보고 여기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면 이 서울대, 연고대를 쓰겠다라고 해도 수능 부담은 적은 거예요. 수시에서는 수능 부담이 아주 적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2합이라고 돼 있죠. 3합 이건 무슨 소리냐면 수능 과목에서 2합이면 2과목 성적표만 요구를 하는 겁니다. 3합이면 3과목만 요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시로 지원을 하게 되면 전 과목을 봐야 되는 거고 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상위 0점 몇 퍼센트, 1점 몇 퍼센트 싸움이 들어가는 게 정시예요. 근데 수시는 퍼센트 싸움이 아니라 학생 진로 전공에 맞는 가장 주요한 전략 과목을 2과목, 1과목, 3과목 많으면 4과목만 해서 일정 등급만 나오는 게 수시에서의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떤 언론에서는 이 기고하는 사람이 정시 전략을 기사로 냈는데 그거 보고 이거랑 헷갈려 버리세요.
그거랑 별개예요. 그러니까 수능은 아예 정시 쪽 전략하고 수시 쪽 전략하고는 또 달라지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제 결론이 들어가죠. 어떤 결론이냐면 수시에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1차에서 학생부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부는 바로 교과, 비교과로 구성이 돼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꼬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 질문을 하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교과는 어떤 걸 평가하죠? 어떤 거예요? 교과 평가는 뭘 하는 거예요? 내신 성적. 자, 비교과는 어떤 걸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인간다움, 성실함, 잘생김, 어떤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어머님들이 대답하신 교과 평가는 내신 아닌가? 이것도 틀렸고요. 비교과는 동아리 아닌가? 이것도 틀렸고요. 몇 가지 항목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술하고 어느 정도 관리했을 때 어느 대학 수준이다를 알아야 그걸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고1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생활기록부는 언제 기록이 돼요? 3월 2일부터 기록이 되잖아요. 계약하자마자.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고등, 선행, 지필에 대한 거는 많이 시켜놓고 정작 자 여기는 무엇인가 이 말이죠. 요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외우셔야 됩니다. 교과, 비교과로 나눠지죠. 뭐 사진을 왜 찍으세요? 저기 뒤에 학원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료 드릴 거예요. 다른 학원은 안 드리는데 우리 스프링만 드려요. 자, 이제 외우시면 돼요. 찍을 시간, 적을 시간에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교과는 3개예요. 3개 외우셔야 돼요. 지필, 수행, 세트. 이게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필, 수행, 세트. 이렇게 지필고사는 너무 잘하실 거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있고 세특이 있는데 얘부터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수행평가 애들 잘하죠. 중학교 때 누가 이해하셨어요? 잡히면 안 돼요. 수행평가 못해요. 어머님 애들. 자, 이제 왜 못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착각이 들어간 상태에서 고등학교로 가서 이제 폭망을 하는데 중학교 때는요 마감기한 잘 지키고 별로 못한 짓 안 하면 A 다 줘요.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자, 근데 여기가 문제예요. 고등학교 때 여기 세특이 뭐냐면 교과, 국영수사과, 음악미술, 기가도덕, 체육선생님들 각각의 선생님들이 세특 아이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한 학기에 500자로 10명의 선생님이 생활기록부 8줄에서 12줄 정도를 적어줍니다. 근데 이걸 뭘 적는 거냐면 바로 아이가 한 수행평가 내용을 적어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가서 심각한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어머님 아이들한테 독서감상문 숙제를 내줬다고 쳐요. 근데 이 친구는 해리포터 불사조기 사단을 내고 이 친구는 뭐 전태일 평전을 내고 중학교 때는 둘 다 A 맞아요. 마감 기한을 지켰으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이게 A도 A 중요하지만 세특에 선생님이 쓴다니까요. 얘는 해리포터 불사조기 사단을 읽고 자기의 진로를 생각했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내신이 1등급인데도 얘는 해리포터 1등급이고 얘는 전태일 평전 1등급이고 세특이 바로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머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진로 전공과 관련하여 세특에 적힐 만큼의 주제와 선정 동기와 느낀 점과 탐구 후에 변화된 점과 후속 연계 탐구 계획과 실생활의 활용과 심화학습 계획 등등을 여기에 써서 내야 선생님이 여기에 기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숙제 제출 용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는 대비해야 될 게 지필 수행 세특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를 보여드리겠는데 비교과 출결은 아시죠? 잘 보내세요, 분들. 자, 이제 수상 경력. 이 얘기를 듣고 믿고 계셨으면 치명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수상 경력은 대입에 반영을 안 한다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죠. 들어보셨죠? 어머님들 굉장히 안 좋은 게 있는데 설명회 다니시면 안 돼요. 잘못된 걸 듣고 다니실 거란 말이에요. 학교든 어디든. 그러면 망해요. 그러니까 설명회 가지 마시고, 자, 수상 경력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따가 이제 들어가는 걸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 하세요. 이것도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친구들도 한 학기에 하나 나가면 돼요. 그럼 상을 받아야 되느냐? 상 안 받아도 돼요. 한 학기에 하나 나가도록만 하십시오. 왜 그게 나가야 되는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상 경력 한 학기에 하나 나가기는 해야 된다. 근데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교내 대회는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학기 중에 교내 대회를 준비하는 거는 상식 이하예요. 학기 중에 대회를 준비해야 돼요? 시험 공부해야 돼요? 시험 공부해야죠. 수행평가와 교내 대회는 학기 중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방학 때 하는 거죠, 미리. 성적이 안 오르는 최고의 친구들 계약하자마자 바빠요. 그리고 방학 때는 노래방 마라탕, 시험 끝나면 노래방 마라탕. 그죠? 수행평가 나오면 새벽까지 또 학원 안 가고 눈 시뻘개져가지고 공부를 언제 하고 그러면 수행평가를 언제 하고, 이렇게 3년을 사니 성적이 안 오르죠. 그거 아무리 과외를 갖다 주고 학원을 뭐 옮겨보십시오. 그게 성적이 오르나?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학기 중에 애들 제일 바쁠 게 수행평가 교내대회 같은 건데 왜 교내대회를 안 나가겠어요? 바쁘니까 안 나가는 거죠. 교내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간의 교내대회는 이미 알 수가 있어요. 원장님한테 얘기하시면 그거 다 찾아줘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년 내가 갈 고등학교, 우리 학교의 내년 교내대회 한 학기에 하나를 진로 전공과 관련하여 찍어놓는다. 예를 들자면 당장 내년 3월 14일에서 16일 사이에 전국 과학발명대회가 또 마감이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겨울방학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율활동. 자율활동은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율활동은 뭘 보는 거냐? 공동체 인성 능력을 파악하는 칸이 자율활동입니다. 근데 어머님 아이들, 여기 계신 어머님 아이들 저거 나 엉망진창일 거예요. 고등학생 말고 중학생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저기에 뭐가 적히느냐? 여기 있는 친구들이 학교 다 다르죠? 다 똑같이 적혀 있어요. 자, 제가 불러볼게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받았음, 흡연 예방교육 받았음, 생명존중 예방교육, 생명존중 교육 받았음, 세계 시민의식 교육 받았음, 장애인권 교육 받았음, 봉사이해 교육 받았음. 자, 요 안에 다 있을 거예요. 하나 빼먹었네. 응급처치 교육 받았음. 자,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자율이잖아요. 자율인데 그게 자율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적혀져 있느냐? 어머님 아이들이 자율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원래 빈칸이어야 돼요. 빈칸으로 놔둘 수 없으니까 공통교육을 집어넣은 겁니다. 저 칸에는 뭘 올리느냐? 이따가 이걸 설명을 드릴 거고. 동아리 활동, 여기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의 절반은 꿈이 생명과학 계열일 거예요. 의대, 치대, 약대, 간호. 또 절반은 경영학, 로스쿨 이럴 거예요. 나머지 친구는 간혹 가다가 이제 이상한 걸 할 거고. 자, 근데 고등학교 이제 동아리 3월 2일 날 동아리에 들어간다고 치죠. 자, 계약하고 우리 동아리는 무슨 동아리 있지? 아, 나는 의학 계열이니까 생명과학 의학 동아리 들어가야지라고 하면 지원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럼 동아리에서 뭘 요구를 하느냐? 신청서, 자기소개서, 1년간 동아리 활동 계획서, 면접을 요구합니다. 애들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떨어져요. 떨어진 다음에 무슨 동아리를 들어갔느냐? 꿈은 의사인데 이제 사물놀이 가서 꽹과리 치고 앉아있죠. 여학생들은 필라테스 가서 뭐 허리 꺾고 있거나. 요렇게 해서 이 생기부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애들한테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동아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갈 학교, 그 다음에 내년 학교 동아리를 미리 찍어놓고 그 동아리의 활동에 맞는 계획서와 뭐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해서 준비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계약하면 3월 2 계약하는 정신이 없거든요.
일주일 안에 벌써 임원 선정, 학생회 구성, 동아리 등등등이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동아리 계획서는 어떻게 하느냐? 중학생 친구들은 전혀 몰라요. 왜냐? 중학교는 동아리를 어떻게 뽑아요? 가위바위보로 하죠. 네. 한 적이 없죠. 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준비를 들어가야 된다. 진로 활동은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 봉사 활동 이것도 어머님들 설명회 가서 잘못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쟁력을 갖추려면 봉사 활동은 두 종류입니다. 학교 봉사 활동, 개인 봉사 활동. 학교 봉사 활동은 한 학기에 10시간을 해야 되는데 요즘 학교가 큰일 나버렸어요. 어떤 선생님은 인간적으로 얘기를 해요. 개인 봉사 활동은 대입에 안 들어간다 라고 말을 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이게 머릿속에 뒤엉켜가지고 어떤 선생님은 야 봉사 활동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잘못 알려져 버리는 담임도 제가 여러 봤어요. 그리고 요즘 학교들이 이 봉사 활동을 신경 안 쓰는데 큰일 나버립니다. 이따가 왜 큰일 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 남들은 아무튼 남들은 알아서 사는 거고, 여기 계신 친구들은 봉사활동, 학교 봉사는 한 학기에 10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인 봉사활동은 1365 들어가서 찾아서 한 학기에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 봉사활동은 한 학기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개인 봉사활동 뭐 20시간, 40시간 뭐 막 미친 듯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좋지 않아요. 한 학기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개인 봉사활동은 이번 학기에 여기서 봉사했다가 다음 학기에 저기서 봉사했다가 최악인 거예요. 개인 봉사는 어머님들 왜 직원 뽑을 때 이력서를 봤는데 3개월 여기서 일하고 4개월은 또 저기서 일하고, 여러분 진정성이 없죠. 봉사가 그런 겁니다. 한 군데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중학생 동생이 있다라고 하면 개인 봉사 중학생 때부터 시키세요. 왜냐면 면접 때 쓰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특성 및 독서활동은 인서울 합격자 평균 한 학기에 15건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연구대 의대 합격자 평균 한 학기에 20건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갈 때 몇 학기 학생부가 들어간다고요? 5학기 학생부. 1학년 1, 2학기, 2학년 1, 2학기, 3학년 1학기, 5학기. 5학기인데 5 곱하기 20권은 총 몇 권이? 100권. 고등학교 때 필요한 독서 감상문이 100권.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읽어 나가면 되겠죠? 아니라 원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학교에 제출할 책들 수준을 서서 읽어가서 아이들 컴퓨터 안에는 중학교 때 100권의 독서 감상문이 보관이 돼 있었어야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애들 100권이 있어요, 없어요? 100권 있는 분? 없죠? 원장 선생님 가지고 계세요. 원장 선생님하고 잘 협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인데, 또 설명회 가서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일종의 교사 추천서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다. 제가 방금 이렇게 한 거를 얘기를 누군가가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 다 헛소리고요. 입학사정판이 제일 믿지 않는 칸이 여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선생님이 쓰는 칸인데 다 좋게 써져요. 항상 밝은 미소, 원만한 교우관계, 적극적 학습 태도,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거나, 어머님들 그거 보시면 뿌듯해 하시죠. 맨날 아이고 우리 애기가 그 한 100명이 그렇게 복사돼 있어요. 신경도 쓰지 마시고, 고등학교 가면 이제 학생들한테 이걸 적어내라고 합니다. 학생이 지가 한 걸 다 써내거든요. 그러니 입학사정관이 믿을 리가 없죠. 교사 추천서가 아니라 일종의 자기 추천서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이 11가지를 평가를 하는데, 아까 그 유언비어가 있었죠. 근데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뭘 반영 안 한다고 잔뜩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라고 나와 있어요. 미기재. 미기재는 학생부에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어요. 안 해도 돼요. 카이스트 캠프를 갔다, 서울대 캠프를 갔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이제. 근데 이제 이쪽을 보시면 미기재가 아니라 수상경력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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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반영. 미반영은 학생부에 적어요, 안 적어요? 적죠. 그렇죠?
미반영을 언제 하느냐? 1차 서류 접수할 때, 서류 평가할 때는 반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활동은 어머님 아이들이 다 안 해도 1차는 통과를 해요. 근데 1차 합격을 하면 2차가 바로 면접인데, 면접관이 어머님 아이들 뭘 들고 면접을 하겠어요? 학생부 들고 면접을 하죠.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이 지원자들 이 생기부만 탁 집으면요, 이 활동을 다 했을 때 생활교육부가 35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이거 안 해버리면 어머님 아이들 20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어요. 딱 잡는 순간에 얘는 됐다 안 됐다가 이미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상하게 막 이거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거는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데 이 선생님이 와서 막 입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담임선생님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어 선생님한테 수학을 물어보면 영역이 다르니까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입시 선생님이 아니라 교과 선생님이에요.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막 수학은 어때, 미적분은 어떻다, 이걸 막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여기 계신 분들의 애들은 이걸 해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안에서 지금 후회하는 중학생들 많죠. 특목 자사고는 써야 되겠는데, 자소서는 써야 되겠는데, 글감이 있어요 없어요? 쓸 거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렇겠어요? 중학교 때 안 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게 글감이 없더라도 이제 대학교 갈 때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채워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생활기록부 평가 항목이 몇 개라고요? 자, 다시 한번 몇 개라고요? 11개죠. 자, 어머님 아이들이 생활기록부를 집어넣었다. 11개를 채점 매지를 않습니다. 이제 11개를 가지고 4개로 이렇게 채점표가 있어요. 대학교는 요거는 누구나 다 외워야 되는데, 공부 얼마나 잘하니? 교과 역량, 학업 역량, 전공 흔들림 없이 쭉 진로를 밀고 나갔니? 전공적 합성. 자, 또 설명회 가서 믿으면 안 돼요. 뭐 있냐면, 선생님 우리 애는 꿈이 없어요. 아, 괜찮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가 바뀌어도 되고 고3 때 진로가 바뀌어도 됩니다.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되겠습니까? 이게 요즘 대학 교수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뽑아놨더니 다른 재수해가지고 가버린 놈들, 그러니까 추적하고 싶죠. 그게 안 되는데, 교수님이 미쳤으니까, 아니 9년 내내 우리 학교 오고 싶다 써놔도 얘를 뽑아줄까 말까인데, 막 철학과 간다 했다가 의대 간다 했다가 생명과학, 갑자기 건축 환경으로 왔다가, 그게 눈에 보이겠어요? 여기 점수 다 깎여버립니다. 학생회를 얼마나 했는가, 공부 성적은 좀 부족하지만 골고루 교과 독서 활동을 했는가 등등등 평가를 하는 거고. 보세요. 봉사라 해봤자 학교 봉사, 개인 봉사 떨렁 2개 있는데 개인 봉사 안 해버리면 박살 나는 거죠. 자, 여기 표의 두 번째 칸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 칸. 어떤 대학은 학업 역량 25, 전공 35, 인성 20, 발전 가능성 20, 100점 만점에 저 구조로 뽑아요. 다 저렇게 뽑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죠. 어머님 아이가 고등학교 갔는데 3년간 전교 1등을 했다. 그럼 몇 점 먹은 거예요? 그래요. 25점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력이 떨어진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전교 1등들, 전교 1등 해봤자 왜 서울대를 못 갔지? 25점 먹고 나머지는 안 해버렸으니까. 근데 어떤 애는요 4등급인데 서울대를 갔대요. 그런 소문 들어보셨을 거예요. 4등급이면 25점에서 어머님 아이들 몇 점 빠지냐면 4점 빠지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4점. 당연히 다른 활동으로 뒤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우리 애가 특정 과목을 좀 못하더라도 나머지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실질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여기는 희한한 학교인데, 자, 작년 데이터입니다. 어떤 대학이에요? 국어국문학과 합격자 평균이 3.2등급. 이 학교는 세상에 일본어학과는 4.2등급. 3, 4등급 대학생들이 가는 대학교네요. 여기는 인서울이겠어요? 지방 되겠어요?
지방 어디요? 경기도요, 경기도 밑이요. 경기도가 4등급 A가 가요? 평균이? 자, 여기는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입니다. 어머님들 제발 상식을 버리세요. 어떤 상식이냐? 이 사람들이 제일 교육적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너 3등급 때야? 야, 너 인서울 안 되겠네. 인서울 하려면 2등급은 나와야지. 너 2등급 때야? 의대 안 되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대학은 그걸로 평가라는 게 아니라 아까 4대 항목이 뭐였죠? 학, 전, 발, 인 4개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시면 경희대학교 작년 결과입니다. 이 빨간색 점을 보시면 어느 위치예요? 한 1.2등급 되죠. 이 친구는 떨어진 학생입니다. XX가 1등급 때 줄줄이 떨어지죠. 자, 이 검정색 동그라미가 바로 합격한 친구입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4.789등급 합격한 친구들이고요. 여기도 다 그렇게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1등급이니까 경희대 합격하겠지. 천만의 말씀이고요. 우리 애가 5등급이니까 경희대는 가지도 못하겠지.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균형이니까. 그러면 이제 경희대로 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그래요. 이 친구가 한 4, 5등급 해요. 그러면 저는 첫 마디가 경희대 정도는 가야 되겠는데? 로 시작을 해요. 옆에 어머님은 깜짝 놀래요. 아니 저희 애가 5등급인데 세상에 경희대를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긴요 남들 다 가는데. 경희대 정도는 5등급 라인 안에서는 형성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머님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하세요. 특목 자사고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건 피해의식이고요. 자기 피해 망상이에요. 그거는 이따 또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자, 경희대학교만 이런 거냐? 안 그렇습니다. 이거 다 여기는 어디냐면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합격자 분포입니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면 2점대가 들어간다고 보시죠. 그런 역사는 없대니까요. 요 선이 1, 2, 3, 4, 5등급입니다. 머릿속에 딱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인서울은 5등급 이내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뭘 보셔야 되느냐? 특목 자사고는 우대하느냐? 또 어떤 설명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 어머니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들으면 안 돼요. 자, 여기 대학을 한번 보시죠. 여기 대학은 얼마나 못한 대학인지 한번 보실까요? 일반고 등록자를 보시는 거예요. 등록자가 합격자입니다. 최종 합격한 애들 1등급부터 여기까지 여기 끝선까지 5.7등급까지 1에서 5.7등급까지 일반고가 들어가요. 어느 학교냐? 서울시립대학교예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고 애들도. 그 다음에 자사고를 보시면 자사고 등록자 이쪽에 보시는 거예요. 등록자 빨간색 2등급부터 6점 중반까지. 그 다음에 여기 특목고 등록자를 보시면 3등급에서 6등급까지. 어때요? 일반고 애들은 뭐 서울시립대 정도 되면 뭐 3, 4, 5등급을 안 뽑아요? 그런 거 없어요. 일반고든 자사고든 특목고든 일정 기준만 넘으면 다 뽑는 거예요. 이건 인문계열이고 자연계열 역시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고 애들 4점대까지, 그다음에 자사고 애들 이 정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이다 하더라도 피해의식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다 합격을 한다. 그리고 인서울 같은 경우는 5등급 이내 정도는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입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방금까지는 입시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오해하시고 계실 부분들을 잡아드렸던 거고, 이번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비고1 친구들 고등학교 선택 시에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선택 시 첫 번째 선택사항 1번 뭐냐? 이거 묻기 전에 어머님들 한번 여론조사 해볼까요? 이 지역에서는 어느 고등학교가 좋아요? 어디요? 소문에 의하면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요. 또 안 좋은 고등학교 소문상 야 저기 가면 완전 망태끝 한다는데 어디요?
이태원 고등학교. 안양고. 자,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고등학교, 안 좋은 고등학교는 없어요. 자, 고등학교 선택할 때 1번이에요. 1번이 뭐냐? 어머님 아이들 꿈 있어요, 없어요? 진로 진학 목표 설정이 1번이지. 야, 어느 고등학교가 좋아? 어느 고등학교가 집 가까워? 서울대 어디가 많이 보냈대? 이건 다 헛소리예요. 고등학교 선택 1번은 너 무슨 대학 무슨 과 가고 싶은데 진로가 먼 데부터가 고등학교 결정 1번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교육부 자료예요. 교육부에서는 아이의 진로와 학업 설계가 돼야 수강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 나중에 또 제가 고교학교 때 설명드릴 건데 어머님들 해당사항 없다고 오해하실 건데 그거 아니에요. 자, 이제 요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현재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 보세요. 인문계열 무슨 과면 무슨 과목을 들어라 라는 교육부 표가 있어요. 상경계열 무슨 과면 무슨 과목, 간호보건이면 공학이면 무슨 과목을 들어라 라는 공식 기준표가 있다고요. 그러면 위에 보세요. 어머님들 지금 꿈이 뭐죠? 없으면 표를 못 짜요. 표를. 근데 과목이 어떻게 바뀌느냐? 어머님 아이들이 지금 갈 고등학교 있죠? 수학만 해도 13과목이고요. 여기다가 전문교과 1, 2를 하면 자, 선택 과목이 여기서 다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럼 선택 어떻게 할 거예요? 선택 기준이. 진로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진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물음으로 돌아가서 어머님 애들 꿈 지금 속으로 아무거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뭐 연예인을 하든 뭐를 하든 아무튼 꿈이 있다. 그럼 그 꿈과 관련된 과목이 있어야 돼요. 그 과목이 내가 갈 고등학교에 있냐를 봐야 되는 게 고등학교 선택 방법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될 과목이 이건데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를 갔는데 과목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노원구에 있는 학교인데 보세요. 두 학교 비교해 보면 얘는 심화 국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만약에 문과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기 재연고가 나은 거예요. 그리고 여고 둘 중에서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청원여고가 고전 읽기라는 과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과를 가면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수학 과목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인문계로 갈 친구는 재연고가 더 맞는 거고 자연계로 갈 친구는 서라벌고가 맞는 거예요. 이 교과목 중에서도 이겁니다. 심화 수학은요. 과학고 같은 데서 듣는 전문 교과라고 얘기를 해요. 수학 과제 탐구는 소논문을 써서 제출할 수 있는 과목이고요. 인공지능 수학이 있고요. 경제 수학이 있고요. 당연히 우리 애가 공대를 간다라고 하면 서라벌고가 더 맞는 겁니다. 인문계를 간다 하면 재연고가 훨씬 더 맞는 거고요. 이렇게 선택을 한 거지 소문에 의해서 어느 고등학교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학교인데 한번 과목 규모를 보세요. 저 정도 규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국영수사과 기타 교양 과목까지 하면 학교별로 엄청난 편차가 나옵니다. 자, 그럼 다른 지역 한번 보시죠. 강서 양정은 어디예요? 친명목 나와버렸는데 목동에 있죠. 이 학교들은 목동에 있는 학교들인데 아까 노원 쪽 지역 학교들에 비해서 어때요? 차이 많이 나요?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오히려 목동이 센 게 아니라 목동이 노원구 중계동보다 과목이 지금 약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목동 어머님들은 이걸 지금 인식을 못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디예요? 송파예요. 저희 회사가 있는 지역의 지금 학교들인데 여기 보면 괜찮게 있죠. 이제 영파여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편성이 돼요. 이렇게 학교마다 다르다. 자, 그러면 방금까지는 일반고를 보여드렸고 이제 특목고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다른지. 부모님들 대일외고 들어보셨어요? 서울의 메이저 외고
3대 메이저 외고가 어디예요? 1번이 대원, 2번이 대일, 3번이 명덕. 서울외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셔야 정상인데. 서울에 있긴 해요. 근데 거기 작년까지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대일외고는 서열 2위 우리나라, 서울외고는 미달외고.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상상하고 현실하고는 달라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선도권은 서울에 있는 자사고예요. 여기 작년에 29명 들어갔거든요, 서울대. 근데 별건 없어요. 여기는 포스코고는 어디냐? 인천에 있는 데인데 인천 어머님들의 로망이에요. 우리 애 여기 보내는 게. 근데 깜통이네요. 별 차이가 없네요. 근데 이제 달라집니다. 또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애가 문과로 간다라고 하면 어디가 맞아요? 여기가 맞는 거예요. 우리 애가 자연계로 간다 하면 어디가 제일 좋아요? 포스코고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고등학교 선택이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하려면 진로 적성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고, 요거 과목의 다양성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딱 두 번째, 고등학교 선택법. 자, 수행평가가 이렇게 개수가 있는데, 수행평가가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얘들아,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그래, 애들은 적은 게 좋고, 어머님들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가족 간에 불화 생기죠. 많은 게 좋죠. 얘들아, 너희는 왜 이렇게 작전을 잘 짜야 된다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왜 많아야 되느냐? 아까 고등학교 가면 세 특이 있다 그랬잖아요. 수행평가 내용을 적는 칸이 세 특이라 그랬는데, 수행평가가 과목에 3개 이상이 돼야 500자가 아름답게 들어갑니다. 근데 2개 있잖아요. 비어요. 칸이. 그러면 선생님이 그 빈 칸을 뭘로 메꾸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만한 교우 관계, 적극 수업에도 요 밝은 미소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다고요. 그러니까 3개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아주 좋은 수행평가예요. 왜냐면 독서 에세이니까 아이의 개인 주관적 의견을 담는 글이 세특에 담기는 거예요. 나는 진로 목표가 뭐기 때문에 어떤 책을 선정해서 뭐뭐와 관련해서 썼습니다 라고 들어가서 학생부의 개인의 특징이 반영될 수 있는데, 최악의 수행평가, 자, 서수행평가, 이건 어때요? 쪽지시험 봐가지고 요걸로 다 수행평가를 밀어버리겠다. 그럼 학생부에 뭐가 들어가요? 얘는 미적분에서 뭐뭐를 잘 이해함 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생기부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째, 학교를 판단한다라고 하면 과목 선택 다양성도 있어야 되지만 수행평가 개수와 어떤 타입들이 나가는지 이것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설명회 들으시기 전에는 속 편하셨죠? 단순하게 야, 이 동네 어디가 좋다더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작전도 짜서 가는 거죠. 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아까 일반고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특목고 자사고로 넘어올수록 이제 일반고와는 과목 차이가 많이 나버리죠. 근데 여기에 한 클래스가 더해지는 거예요. 어디를 한번 보여드리느냐? 우리나라 3대 자사고가 어디예요? 3대 자사고. 하나고, 민사고, 외대부고. 3개가 지금은 탑이죠. 하나고를 한번 보시죠. 하나고를 1학년 과목입니다. 하나고 1학년 과목 보시면 국수, 영 해놓고 영어권문화, 영미문학 읽기가 들어가죠. 영어권문화, 영미문학 읽기는 몇 학년 과목이냐? 일반고 2, 3학년 배우는 과목이 하나고 1학년들이 배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리원은 몇 학년 과목이에요? 2학년 과목이에요. 2학년 과목이 하나고 1학년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한 학년을 땡겨서 배웠어요. 근데 하나고 2학년 애들은 처참하죠 이제. 자, 보시면 심화수학 1, 2의 선형대 수학. 선형대 수학은 몇 학년 수학이에요? 대학 전공 수학입니다. AP 통계학의 AP는 뭐예요? 미국 대학 원서로 대학 통계학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AP가 들어간 건 심한 미적분학 원투는 과거 영재학교 수학이고요. 보시면 투투 대학 화투를 배우고 대학 컴퓨터과학, 대학 물리학 역학, 대학 생물학 요거 대학 과목이고요. 3학년으로 넘어가면 유기화학, 생명과학, 보존역학 다 들어가 있죠. 자, 일반고에서 2등급 성적 가지고 약대 넣는 친구하고 여기서 4등급 가지고 이거 배우고 약대 넣는 친구하고를 봤을 때 약대 교수님 입장에서는 약대 기초 과목 다 해갖고 온 거예요. 얘들. 그러니까 똑같은 애가 고등학교 가서 똑같은 하루 8시간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얘가 고등학교를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가 나눠져 버려요. 이 내용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우울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10분 후부터는 희망 타임이 들어가니까 10분만 우울해하시고 잠시 이제 우울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외고 국제고는 문과학교예요, 이과학교예요? 네? 문과학교요라고 하시면서도 제 눈치 보게 돼요. 틀린 것 같죠? 맞아요, 틀렸어요. 문과학교가 아니거든요. 자, 청신국제고가 메이저는 아니에요. 메이저는 아니고 등록금 비싼 학교긴 한데 얘네들 한번 1학년 커리큘럼 볼까요? 보세요. 거시경제부터 배우죠. 네. 그 다음에 미시경제, 미국 대학 원소로 여기 보시면 원 대학과학, 대학물리 어때요? 일반 고등학교 자연계보다 세고요. 과학고 수준이 고1대 들어가요. 청신국제고는. 이게 문과학교예요. 문이과 아무데나 지원을 하는 거예요. 국제고 애들은. 그 다음에 넘겨보면 위에 보시면 AP 미적분학, 벡터 미적분학, 대학 미적분학 여기 보시면 화투, 생투, 지구학투, 분자생물학 들어가 있고요. 대학화학, 생물학, 물리학 다 깔려 있고요. 자, 이렇게 교육 체계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문과학교라고 그러냐? 국제고는 누가 가냐면 우리 애가 약대를 가긴 가야 되는데 일반고 가면 내신이 약대 내신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로 가는 겁니다. 얘가 꿈은 의대인데 얘가 아빠 닮아서 수학을 못해요. 그러면 여기로 가서 의대로 턴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 이제 외고나 국제고는 문과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오는 대학가도 학부모님이 한 분이 전화 오셨어요. 우리 애가 간호계열로 지원해도 될까요? 얘는 지금 외고 다니는 친구거든요. 다 그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재학교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 애가 특목 자사고를 가서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게 있어요. 특목 자사고는 아까 청신국제고 가면 대학교 거 배우고 또 하나고 가면 대학교 거 배우는데 선행을 안 했는데 우리 애가 따라갈 수 있느냐? 그 고등학교가 바보가 아니에요. 자, 요렇게 해놓습니다. 특목 자사고는 어머님 아이들의 성적 불리함을 없애기 위해서 자, 청신국제고 보세요. 지필평가 20, 수행평가 80, 208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숙제만 제출해도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는 거예요? 80점 주고 시작해요. 그래서 어머님 애들은 선행을 안 했어도 특목 자사고에 가면 1점 60에서 80점을 미리 이런 학교들은 줘버립니다. 그래서 성취평가에서 A를 맞게 해줘요. 그러니까 아는 입시에 강한 고등학교들은 이렇게 체제를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제가 첫 번째 이제 고등학교 선택 방법 말씀드렸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 학교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고등학교 선택상 교과 평가에서 유불리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어머님 아이들 자식 키우면서 제일 놀랬을 때가 언제예요? 몇 학년 때예요? 지금 아니야, 얘. 지금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애들 욕 배우고 왔을 때 깜짝 놀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전혀 저런 말을 쓰지 않는데 이상한 친구 만나갖고 욕 배워 왔을 때 어머님들 깜짝 놀라셨죠.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인생에 있어서 제일 놀랄 때가 두 번째 옵니다. 바로 고1 첫 중간고사 성적표가 집에 나가오면 저 새끼를 호적에서 파버리고 가족의 인연을 끊어버릴 시기가 곧 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식 결혼할 때 배우자 데리고 오면 깜짝 놀래죠. 저런 걸 어떻게 만났지? 하고 아무튼 그게 세 번이 인생이 오는데 그 두 번째 충격이 이제 곧 와요. 성적이.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게. 왜 그러지 마시냐? 친구들도 잘 들어야 돼. 막 비관해서 뭐 막 신문 보면 첫 중간고사 보면 고등학생들 난리를 치죠. 학생이나 어머님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준 성적표로 대학이 반영을 안 하거든요. 그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보시면 Z 점수 50%와 등급 점수 50%를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에서 주는 성적표를 50%만 반영합니다. 그게 등급 점수라는 거예요. 그럼 Z 점수는 뭐냐? 요렇게 계산해서 등급을 조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 잘 들으세요. 과반 이상의 학교 선생님과 설명회 강사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저 보정 등급은 교과 전형에서 일부 대학만 반영한다라는 소리가 헛소리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다 보정해서 반영합니다. 아니 입학 전형 원서만 읽어봐도 다 보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걸 안 읽어보고 막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설명, 야 너 보정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보정하는 거예요. 그럼 보정을 저렇게 해서 제스트 점수를 뽑아서 이 표에 돌리고 이 표에 돌려서 등급을 재산출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날아온 성적표 보시고 상처 받으시거나 또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한 친구를 보면 여기 성적표인데 여기 등급이에요. 444454 1등급이 하나 있어요. 1등급이 무려 수학이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방금 교육을 받으셨는데 좋은 게 아니라 학교에서 날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마음을 진정을 하세요. 1등급이든 7등급이든 진정하신 상태에서 여기 Z 점수를 봅니다. 1.84. 1.84면 여기 33%. 자, 몇 등급이에요? 33%. 33%니까 4.5등급이죠. 얘는 대학에서 1등급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4.5등급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뭐 제가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하니까 벌써 기분 좋아 버렸잖아요. 4.5등급인데 그게 좋을 일이에요? 그리고 애가 4로 찍혀왔다고 해도 안 좋을 일은 아니에요. 이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보면 엄청 성실한 친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성실한 친구인데 전 과목이 몇 등급이에요? 엄청나죠? 이 짓을 하기 힘든 짓인데 얘는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전 과목 5등급인데 여기 보정 등급을 보세요. 이제 보정하니까 어때요? 전체 보정 등급 내신은 2.09등급. 지금 현재 서울대 기계공학과 3학년 친구예요. 자, 배운 과목을 보니까 수학 3, 수학 4. 자, 과학고 친구입니다. 이해되세요? 최악의 친구가 어떤 친구냐? 엄마 내신이 중요하니까 내신 따기 쉬운 학교로 갈게 해서 거기서 1등급 맞아보십시오. 보정하면 등급이 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동네 그 바보 친구들 있어요. 아 나는 특성하고 가지고 전교 1등해서 서울대 갈 거야. 미친 거 미쳐. 대학이 그거를 받아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특목 자사고 내신 분리할 거 알면서 보내는 어머님들이 그 바보였을까? 이 과학고 보내는 어머님 바보였겠어요? 다 알고 교육 받으시는 거예요. 상산고나 하나고나 거기서 내신 6등급 나와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냐면 보정하면 3등급 이대로 들어와서 의치대를 다 가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이 지역 일반고 친구들은 보정하면 내신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어떻게? 올라요? 안 올라요? 떨어져요. 자, 오늘 이 토요일 날 어려운 자리 하셨으니까 오늘 선물을 드리죠. 오릅니다. 오를지어다. 제가 오늘 선물을 드린 거예요. 무엇보다도 일단 이 지역 일반고 학생들은 오릅니다. 큰 폭으로 안 오르는데 일단 오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안 오르느냐? 화성 동탄은 정지. 학교 내신 등급이 그 등급. 자, 동탄 밑에 평택 쪽으로 가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구리는 딱 경계선이에요. 이 학교는 오르고 이 학교는 안 오르고.
근데 그 옆 사이드로 벗어나면 이제 쭉쭉 떨어집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 지역 특목 자사고를 가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당연히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보내는데 이거 분석 프로그램이 원장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요청하지 마시고 언제 요청하냐면 고1 중간고사 끝나고 원장 선생님한테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내면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 고정 등급값을 계산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너 지금 학교는 이 정도 폭이 오른다, 떨어진다를 떨어지진 않아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원 다니면서 눈 딱 가린 상태에서 공부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전문가들 도움 받아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정했을 때 그다음에 자연계열 과목 등락폭, 인문계열 과목 갔을 때 어떻게? 이것까지 감안하고 문이과 진로 선택하고 그대로 3년간 밀고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바로 어떤 거냐? 고등학교에 따라서 다시 성적이 많이 오르는 고등학교와 덜 오르는 고등학교가 있다. 내가 갈 고등학교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알아보고 그 고등학교에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냐? 학생부 기재를 잘 해주는 학교가 좋은데, 자, 기재 잘 해주는 학교가 아니라 여기 유연성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학교가 좋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보세요. 정확하죠? 10분 뒤부터 희망을 드린다 그랬는데 지금부터 이제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애가 하나고를 안 가도 우리 애가 과거나 영재 학교를 안 가도 일반고를 가도 그 학교만큼 생활기록부를 바꿔버릴 수 있어요. 이 학생부를 바꾸는 작업은 정부에서 법으로 다 바꾸도록 만들어 놨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통합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애 다 그 과목이 중학교 때 A예요. 근데 얘는 민사고 가고 얘는 민사고 떨어지고 어떤 애는 영재학교 가고 얘는 영재학교 떨어지고 왜 그랬냐면 중학교 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생기고 바꾸는 방법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규정입니다. 중고등학교 공통이에요. 기존의 부모님들은 생활기록부는 담임 선생님이 입력해준다라고 알고 계셨을 거예요. 맞아요. 입력은 교사가 하는데 여기 단서가 있어요. 교사가 다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를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학교에. 선생님도 받을 수 있고 그게 5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동료평가서 이거 뭐 쓸데없는 거고 자기평가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나 세트를 아무렇게나 적어버려서 입력할 수 있는데 또 동아리 선생님 같은 경우 그게 아니라 틀은 없어요. 서식은 워드에다가 자기평가서 동아리 활동 해가지고 딱 규정에 맞게 써서 선생님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유연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학교 갔더니 어떤 동아리 선생님은 죽어도 안 받아준다라고 배째라 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동아리 선생님은 그래 너 규정이 있으니까 잘 써왔다. 너 한 거 선생님이 봤으니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는 학교 선생님도 있고 그 학교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학교가 어딜까요? 이제 그 학교를 잘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어떤 학교는 수행평가가 2개밖에 없는 데다가 서술형 평가로 다 밀어버렸어요. 쓸 게 없어요. 상관없어요. 3번 항목입니다. 수업 산출물. 미적분을 듣고 나서 미적분에 대해서 탐구보고서를 작성했다. 발표 자료를 만들었다. UCC를 만들었다.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만들어서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독서감상문을 써서 내라고 하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교과와 관련된 독후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상관없이 특목 자사고에 상관없이 대학 교육과정이든 뭐 어떤 교육과정이든 학생이 스스로 이렇게 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 규정대로 가주는 학교가 제일 좋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시죠. 또 하나 생기부를 어떻게 바꾸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자율활동에 뭐 들어간다고 했죠? 학교폭력 예방교육, 흡연 예방교육 등등 쓸데없는 거 다 들어간다고 했죠. 동아리 활동 뭐 들어갔죠? 뭐 꿈은 외교관인데 필라테스 동아리 들어가 있고 막 그런다고 했죠.
진로 활동 어머님들 다 까보십시오. 뭐 적혀 있냐면 진로 적성 검사를 받았음. 얘는 무슨 성향에 뭐 나왔음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규정입니다. 여기 규정 됩니다 이제. 예. 자, 여기 규정 잘 보세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자율탐구 활동이라고 있어요. 자율탐구 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보세요. 학교 선생님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습니다. 딱 선생님 입 쉬고 계셔버려요. 자율이라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주제를 선정해요? 자율활동이면 아까 공동체 인성 관련, 진로활동이면 자기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이면 교과와 진로를 연계시키는 탐구심화 활동의 보고서를 선생님한테 내면 여기에 기록되게 돼 있다고요. 어때요? 학생이 하겠다고만 마음먹으면 생활기록부는 어느 학교에 있든 엄청난 수준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게 바로 자기평가서가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나눠줘요. 너 진로활동 뭐 했니? 적어내라 라고. 또 행동발달사 이거 실제 학교들이 이렇게 적어내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활동을 안 했어요. 적을 게 없어요. 이 적을 게 없을 때 아까 흡연 예방 교육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관리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애들이 적어내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이걸 어떻게 적어내느냐? 지금 학생들은 이거 지금 처음 구경해 봤을 거예요. 세상에 학교 생활 기록부를 우리 보고 쓰라 그런다고? 이걸 받아드는 순간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이 끌적끌적 쓰겠죠. 근데 그게 정확할까요? 아니에요. 이거 쓰는 방법이 과목별로 뭐별로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금 다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걸 쓰려면 3단 구성을 해라. 활동의 개요를 쓰고 학생의 구체적 특징을 쓰고 활동하고 나서 변화된 점을 써라라고 이렇게 규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오늘은 설명을 했지만 아마 방학 때 시간 맞춰가지고 학생들한테 이거 쓰는 법 교육, 그래서 그 다음 학기 걸 준비하는 교육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고 들어가는 게. 자, 그렇게 되면 가만 놔뒀을 때 애가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분량을. 근데 이것도 보면 잘 썼다고 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지도한 상황이거든요. 길이 한번 보세요. 가만 놔뒀을 때는 이 상태가 돼버리는 거고 지도해서 빡빡하게 추가시키고 지금 이 친구는 간호학과 교수가 꿈이죠. 얘 끝내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서울대 간호학과 지금 2학년입니다. 특목 자사고였냐? 그렇지 않아요. 경상북도 칠곡 군에 있는 여학생인데 개교일에 얘가 서울대 처음 들어가가지고 가더니 현수막 걸리고 난리가 났어요. 얘는 제가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면접까지 싹 지도해서 보내는데 아무튼 다 생기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학생부가 이 두 장 있죠. 각각의 다른 친구인데 이 인근에 어떤 광역시가 있는데 이 인근 광역시가 어디? 그러네요. 인천이네요. 인천인데 두 학교가 1km도 안 떨어져 있어요. 바로 붙어있는 학교인데 자, 이 위에 친구 보세요. 자율활동, 아래 친구 자율활동. 자율활동은 1년간 한 활동을 넣는 칸이에요. 근데 위에 친구는 1년간 뭐 해버렸어요? 생명 존중을 교육을 받아버렸죠. 아, 훌륭한 친구죠. 수련회를 또 갔다 온 친구예요. 1년간 저 두 활동을 한 겁니다. 근데 아래 친구는 이제 교육을 받은 친구예요. 그리고 자기평가서까지 넣은 친구입니다. 학급 회장했고 자기평가서에 뭐라고 썼느냐?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고 뛰어난 리더십, 소통의 분위기 조성, 의견 교류 유도, 의견 조정 수렴 등등등등. 그다음에 자율 탐구 활동, 여기도 탐구 활동, 보고서. 선생님이 쓰라고 안 한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개인적으로 찍으시면 안 돼요. 이거 다 날려야 돼요. 그리고 실제 애들 거니까. 자, 두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죠. 그다음에 또 똑같은 친구입니다. 이제 동아리 활동 보죠. 이 친구는 동아리가 어떻게 돼 있느냐? 동아리를 봐야 되는데 어디 걸려?
찍지 말았는데 카메라가 그냥 찰칵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모를 것 같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친구, 이 위에 친구 보시면 고등학교 입학하는 순간까지 진로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로를 모르니까 동아리를 밀려가지고 무슨 동아리 들어가니까 끝에 보면 영화 동아리 들어갔죠. 1년 동안 무슨 영화 봤어요? 그렇죠. 두 번째 줄에 1년 동안 이 친구는 해리포터 봐버렸죠. 그리고 중학교 해버렸죠. 아래 친구는 얘는 안보학과 갈 거예요. 고대 안보학과. 그래서 쭉 활동이 되더라고요. 두 친구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방금 해리포터 그 친구 상태가 안 좋죠. 이 친구. 네. 심란한 애죠. 얘 몇 등급일 것 같으세요? 한 4등급? 5등급? 7등급? 몇 등급이요? 네? 1등급이요? 이제 제 성격을 파악을 하셨군요. 1등급이 아니라 얘 전교 1등이에요. 네. 여기 학교 전교 1등이에요. 유명한 학교의 역사와 전통. 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고등학교의 전교 1등 학생. 근데 해리포터 봐버리고 수련회에서 많이 수련을 해버렸죠. 얘는 보세요. 아까 학전발인 학업 역량이 25점 만점이겠죠. 전공적 합성은 없어요. 인성은 3년간 봉사 5시간밖에 없어요. 개인 봉사 없고. 빵점, 발전 가능성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얘는 전교 1등이지만 100점 만점에 제가 봤을 때 40점이 안 나와요. 그럼 어느 학교로 갈 수 있느냐? 전교 1등인데 중앙대 합격하면 용안고예요. 이해 되세요?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생활한 아이를 관리하는 그 학교 선생은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해버린 거냐? 왜 이 지경이 나왔느냐? 바로 그게 자율인 거였어요. 어머님 아이들도 마찬가지. 이제 학교를 갔는데 특목 자사고를 가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막 푸시를 할 겁니다. 내라. 근데 어떤 일반고는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일 건데 일반고는 갔는데 선생님들이 중학교랑 똑같이 입 닫고 계세요. 가만히 있어요. 아이가 찾아가서 내주세요. 스스로 해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이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대학교 갈 수가 없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게 바로 학생 꼭 기재하는 거. 얼마나 잘 기재해 주는 학교를 가야 된다. 그거를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색 활동인데 어머님들 기억나세요? 그 이번 겨울방학 때 뭐 준비해야 된다고요? 일단 학원에서 교과 준비 충실하고 집필 준비.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수행평가하고 대회 준비하고 반장 연설문도 미리 준비해 놓고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또 놓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어머님들이 학원비 내주고 학원 보내서 국영수사가 잘 해주면 부모로서 역할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건데 그러면 큰일 나버려요. 왜 그러냐면 국영수 과목 학원 보내는 거는 생활기록부에 전화 왔다 얼른 받아라. 자, 생활기록부에 집필 성적 하나만 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면 특색 활동이라는 분류에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시면 먼저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특색 활동. 어머니들 그 교배 대회는 생기부에 입력이 되어야 안 돼요. 교배 대회. 예? 교배 학교 밖 대회는 생기부에 입력이 돼야 안 돼요. 제 눈빛을 보세요. 될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네, 돼요. 그러니까 설명에 이상한 데 다니지 마시고. 자,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소속기관, 직속기관, 교육관련기관이 주최 주관한 대회는 생기부에 입력이 돼요. 이것도 자율이에요. 특색활동, 국영수사과 공부는 누구나 한다. 특목고부터 저기 그 특성화 고등학교까지 누구나 다 공부는 하고 그거는 관리를 한다. 생기부에 특징적인 걸 채워야 된다면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도교육청이 전국에 몇 개 있다고요? 17개요. 교육청이 1년에 한 대회만 해도 1년에 17개잖아요. 그죠? 반드시 이런 대회를 나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대회만 한번 볼까요? 이거 매년 하는 대회인데 전국 6등까지만 상을 줘요. 6명만. 자, 그럼 어머님 옆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 귀여운 친구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우리 애가 여기 나가면 전국 6등 안에 들까요? 못 들까요?
그래요.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꺼내드릴게 못 들죠. 근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 외부 활동은요, 얘가 여기서 1등을 하든 출전자 중에 꼴등을 하든 등수를 기재하는 게 아니라 얘는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참여했다를 적는 거예요. 여기 나가서 어떻게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느냐, 학교에 체험학습 보고서 있죠. 그것만 멋지게 써서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대회 나가서 셀카를 찍든 일기를 쓰든 뽀로로 노래 가사를 쓰든 일단 나가놓고 체험학습 보고서만 진로와 관련해서 나는 이렇게 멋진 큰 그거 받았다라고 쓰면 나쁜 행동이겠죠. 근데 요걸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하나 들어가서 스펙을 채워준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또 다른 학교들 한번 특색 활동 보시죠. 이렇게 교과 외에 학교에서 공지를 해요.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 학교 보면 제일 위에 어때요? 모의 유엔이 있었죠. 온라인 학술 세미나 국제교류 활동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영재학급 인재반 뭐뭐뭐뭐 프로젝트들 각종 것들 다 모집하고 뭐 하고 있죠. 자, 이제 입장 바꿔서 한번 이렇게 따져보세요. 애가 어머니가 고등학교 딱 개학을 했는데 방학 내내 국영수상과만 준비했어요. 이런 거 모르고 개학을 했는데 수행평가에 동아리 활동에 뭐에 이런 공지가 다 학교 앞에 붙어 있으면 아이가 할 엄두가 나겠어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갖다 얘를 입학을 시켜놔도 준비가 안 된 애들은 못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들은요, 특목고를 보냈어요. 근데 어떠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별게 없던데요. 그렇죠. 학교는 좋았는데 미리 준비를 안 해갔기 때문에 그 학교의 특성 100%를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장 어머님 아이들도 마찬가지일걸요. 만약에 토론대회 5월에 열려요. 얘네들한테 원탁 토론 세다 방식, 야 나가볼 사람 손 들어봐. 모르지요. 보세요. 여기서 나갈 친구가 거의 없어요. 왜냐? 시험 공부하기 바쁜데 이걸 왜 나가고 있어요? 세다 방식이 뭔지 자체를 모를 거예요. 세다 방식 미국식 토론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반박할 때 대략 10에서 15분 정도의 반박할 그 시간을 주는 게 세다 방식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얘네들 겨울방학 때 준비를 시켰다고 보세요.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자신 있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색 활동이 학교마다 다 있다.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공지가 나오면 나무 입양 돌보기 붙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야 개인 봉사 안 들어가는데 뭐 하려고 그러니. 애는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저 같으면 무조건 시키죠. 여기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특색 활동을 진행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학교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학교 교내 대회에서 물리 분야 금상을 받은 친구의 한번 수준 한번 보시죠. 이 친구 보시면 용수철 반중력 실험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들 초등학교 때 용수철 몇 학년 때 갖고 노셨어요? 그거 갖고 놀아서 물리 분야 금상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생명 분야 은상 받은 애. 이번에는 엄청난 실험을 했겠죠. 양파세포 관찰. 이거 몇 학년 때 하셨어요? 하여튼 초등학교 때 한 거예요. 보세요. 어떤 일반고 친구인데 교내 대회 이 정도 수준으로 나가서 면접 때 본인은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의치대나 약대에 자랑스럽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수준이 떨어져 있다. 이런 특색 자체가. 학생들 자체가. 얘 서울대 떨어졌어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어디 갔을 것 같으세요? 얘는 연세대 고려대 두 개 다 합격하고 지금 연대 1학년이에요. 서울대는 떨어지고 다 바꿉니다. 이제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요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다 원장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 정도 수준으로 본인 진로와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본인이 인공지능이나 뭘 하게 되겠다라고 하면 뭐 나중에 꿈이 법조인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수투 수준을 넘어서 더 높은 수준의 걸 탐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애들 수준에서는 알 수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논문조사예요. 논문조사인데 중학교 때 애들 교육이 안 돼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설문조사를 해도 명목척도, 5점 등간척도 등등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법 안 배웠을 거예요. 근데 아까 특목자사고 그 1급 수준의 특목자사고는 AP 통계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다 가르쳐요. 그래서 논문 쓸 수 있는 기반을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지금 중학교 때 모르고 고등학교 가면 이거 데이터를 낼 수가 없어요. 논문을 못 쓰죠. 그러니까 미리 작업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도 보면 애들 청소년 소비 성향 분석하고 이거를 저출산 시대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 국가 정책을 내는 게 고등학교 2학년 지금 학생 수준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수준.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파워포인트 수준입니다. 이 그림을 보지 마시고 통계학을 보세요. 심리 통계학의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 역시 대학 수준입니다. 이 친구도 특목고 아닌데 일반고인데 이 정도 주제로 해서 내는 거고 얘가 생기부에 기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의치약학은 쭉 수준이 이제 더 뛰어넘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과 수준은 이미 탈출하는 거예요. 국어다라고 하면 이상한 교양 서적 읽는 게 아니라 인문학에 대한 기본 소양이 아주 튼실하다 할 정도로 발표하고 탐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서를 아까 100번 준비해야 된다는데 언제 해야 된다고요? 그래요. 그럼 지금 초등학생 아니니까 언제부터 해야 돼요? 지금이요? 오늘부터 해야 되죠. 너네들 죽었다 이제. 오늘 끌려간다 이제. 자, 오늘 끌려가서 뭘 시키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치세요. 오늘 구글에다가 경영학과 추천도서, 무슨과 추천도서 치면은 요렇게 나오죠. 자, 이런 행동으로 책을 검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디 학원 가면 막 무슨 서울대 추천도서, 카이스트 추천도서, 이걸 누가 모릅니까? 그 찾아보면 나오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자, 요렇게도 쳐보세요. 목표 대학을 정하는 겁니다. 대학 출판부를 치면 쭉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 대학을 빨리 정하면 정할수록 좋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홈페이지에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하게 생긴 것 같은 교수님을 하나 찍어서 예스24에 검색하면 저서가 나오거든요. 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슨 책을 읽었다, 남들 다 읽는 이기적, 유전자, 무슨 데미안 한 1000권을 읽어보십시오. 이 효과가 있나? 자, 그거는 기본값인 거예요. 기본값. 우리의 생활기록부의 독서책 하나하나가 바로 진로 전공과 발전 가능성과 인성과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책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동아리 계획인데 동아리는 아까 양파 실험 영수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세종과학교실에 과학 실험 주제로 가보시면 물화생지 실험들이 다 있어요. 그럼 심화 실험, 기본 실험 다 있고 너희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거다. 너희 입학하자마자 과학 실험 과목 선생님이 이거 짜갖고 오라 그런다. 여기 다 있어요. 실험이. 그럼 실험 자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실험명을 네이버 쇼핑에다 치면 패키지로 팝니다. 대장품까지 팔아요. 실험 배지 이거 요거 적어가지고 하는 거. PCR 그 콧구멍 찔러서 PCR 전기운동 실험 장치도 대여합니다. 아버님 못 사시면 빌려와도 되고요. 제가 만들고 시키고 생돼지도 사가지고 애들 다 해부하거든요. 해부해서 썰어서 집에 똑같이 저울 달아서 나눠 삼겹살 먹어라 하고 의대 애들 같은 경우 치아도 다 구해가지고 실험하는 거예요. 그게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팅을 학기 중에 하지 말고 제발 좀 공부해야죠. 학기 중에는 방학 때 다 해놓는 겁니다. 자, 동아리도 개인 봉사도 이상한 데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동아리 활동은 책 읽고 보고서만 쓰는 게 동아리가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 얘들아. 동아리는 동아리 팀원들끼리 봉사도 하는 게 동아리입니다. 공부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동아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팀을 짜요. 팀을 얘들아 어떻게 짜야 되겠어? 제일 순하게 생기고 말없고 찌그러져 있는 애 3명만 모셔가지고 야, 팀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애들이 말을 잘 듣는다. 그래서 걔네들 도장을 받아서 이렇게 사단법인, 의료봉사협회라든가 이런데 동아리랑 조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생활기록부에 동아리 활동인데도 이 봉사
인성 영역을 기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진로 관련해서 별걸 합니다. 여기 법원에서도 다 해요. 이 의료 단체에서도 다 하고 진로가 뭐든 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해야 될 게 많은데 자 그다음 아까 이 대회인데 이 대회도 외부 대회를 나가는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이제 저희가 지도한 애들인데 이렇게 나가면 생활기록부에는 무슨 장관상 탔다 이거 못 넣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 드렸죠.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관상 탄 건 어디다 써먹느냐? 면접 때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때 이제 필살기로 쓰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도 애들 다 지도한 애들인데 이거 찍으시면 안 돼요. 개인정보라. 영남 달서 수성이 어느 지역이에요? 영남 달서 수성구가 대구 애들이죠. 여기 대동 살레시오 송원 비꼬울은 어디예요? 전라도 분 계시는구나. 대구 전라도 학생인데 제가 묶어서 상은 경기도 교육감상을 내보냈죠. 보세요. 지역에 상관없이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관에서 입상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애가 말을 안 해도 이 기관들에서 보도 자료를 뿌립니다. 어머님 애들이 이름 검색하는 신문에 나와요. 그러면 면접 때 뭘 물어보느냐? 진로 전공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재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얘기해봐라. 뭘 얘기해? 당연히 나는 몇 학년 때 어느 대회에 나가고 이 대회와 연결해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리고 제 이름이 20몇 개 언론사에 보도된 걸게 가장 의미 있습니다 하면 교수가 너 합격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말고도 지금 보세요. 코로나 때 뭐 봉사 안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유네스코 국제환경공모전인데 온라인입니다. 여기 출전만 해도 행정안전부에서 4시간 봉사활동을 애들 다 넣어줬어요. 여기 솔리비는 지금 서울대 의대 다니고 있어요. 일반고 친구인데 서울대 의대 지금 올해 2학년이네요. 네, 이렇게 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상 문과 갈 친구들 요거는 제가 8명 입상을 시켜서 쭉 나열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별의별 대회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특색 활동이에요. 어느 학교에 있든 특색 활동을 이용을 하고 방학 때 이 계획을 미리 잡아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정보를 좀 드릴게요. 요거 대회 1월에 있습니다. 1월. 근데 제가 이 대회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국제 청소년 실천 대회인데 이 대회 출전만 해도 봉사 2시간이 나와요. 일단 어머님들 봉사가 들어가요. 2시간. 출전이라는 건 뭐냐? 환경에 관련된 파워포인트 제출만 해도 2시간이 일단 나와요. 그리고 그 예선 통과를 하면 이제 구술 면접인데 온라인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되는데 이제 이 회초기 뭐냐? 요거 심사위원이 저거든요. 원장님이 우리 고등부 애들 나가면 이름 써주면은 우수 지도교사상이 또 나가요. 환경부 거예요. 저희가 13년째 하고 있어요. 13년째 환경부랑.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다 된 관계로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이 지역은 원장님이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이따 다 분석을 해드릴 거고 제가 하나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다른 지역 웃긴 상황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2020년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고가 서울대를 17명 보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포스코고가 10명 보냈어요. 서울대로만. 그러면 하늘고가 좋아요? 포스코고가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하늘고가 좋죠. 그러니까 인천 엄마들, 인천 지역이에요. 인천 엄마들은 뭐라고 소문이 나 있느냐? 하늘고가 좋다. 왜 포스코고는 싫고요? 무조건 하늘고다. 이 인천 애들 목표예요. 엄마들의 목표. 소문이 다 그렇게 나 있어요. 자, 근데 작년 상황을 한번 보세요. 포스코고는 12명, 하늘고는 9명. 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정시는 보지 마세요. 정시는. 왜냐하면 정시는 수능이라서 재수, 삼수 애들 다 끼어 있어요. 수시만 놓고 보면 하늘고는 6명, 포스코고는 11명.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명문이라는 건 없어요. 해마다 누가 소속이 돼서 거기에서 이런 정보들을 파악해서 해내는 애들이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학교는 어차피 주로 방관자적 입장일 뿐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까 교육 규정을 이용해서 잘 만드는 게 아이들 전략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인천국제고가 서울대 9명 보냈고 하늘고가 9명 보냈죠. 그럼 엄마들은 또 무슨 생각할 것 같으세요? 두 학교가 비슷비슷하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안 그래요. 인천 하늘고는 정원이 한 학년에 350명입니다. 인천국제고는 한 학년 정원이 150명이에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최악이 야, 저 학교는 서울대 세상에 10몇 명 보냈대. 안 그래요. 까놓고 보면 한 학년이 4,500명인데다가 정시로 그냥 막 재수생, 삼수생, 중복 학교까지 다 넣는 데다가 근데 엄마들은 거기가 명문인 줄 알아요.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어느 학교가 명문이냐, 서울대 저기 많이 보냈는데 전혀 휩쓸리지 마세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선정을 하실 때,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이 5가지 핵심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아이들이 하는 시기가 이거는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자소서 준비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저기 스크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저희 본원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방학 때 이미 특목 자사고 애들 자소서를 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머님 아이들 자소서 쓰려고 보면 쓸 소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소서 1번 자기주도 학습 경험에 대해 쓰래요. 그럼 어머님 애들이 교과목과 관련돼서 열심히 노력한 거 경험 뭐 있는데 국영수 중에서 학원 보내놨더니 문제집 풀고 계획표 세우고 오답 정리하고 밤새 열심히 공부하고 모르는 강당 듣고 선생님 찾아서 질문 듣고 쓰면서 암기하고 연산기억법 쓰고 이거 외에 뭐 했는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걸 쓰는 데 있어서 새롭게 소재 탐구를 시켜야 돼요. 바로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한다. 그러면 수학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과 전공과 연계해서 탐구 활동을 했다거나 독서 수준 뭘 했다거나 대학 강의 청취를 했다거나 논문 학습을 했다거나 등등등등을 지금 채워 넣어야 자소서 소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동기. 이 학교 왜 지원했니? 라고 할 때 이 학교는 입시 실적이 좋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가 뛰어나서 이 학교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쓰면 떨어져요. 하나만 하는 소리니까 지원한 동기도 그 학교의 내부 교과 체계라든가 뭐든지 다 살펴봐서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 경험. 봉사활동이나 뭐 딱히 인성 경험 한 게 없죠. 상관없어요. 지금 꾸겨 넣어서 아무튼 만들어야 돼. 일단 12월 말 전까지 새롭게 하는 건 지금 자소서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소재가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 애는 한 게 없어요 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한 게 없어도 지금 이걸 다 해서 채워놓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지금 친구들이에요. 지금 친구들 자소서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친구들은 원장님한테 얘기하셨든 저한테 얘기해서 자소서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11월 25일 전까지 저희가 자소서를 끝낼 거예요. 이 순서대로 못 가요. 지금 애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알아서 다 자소서를 쓰도록 지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 11월 25일부터 특목 자사고 면접까지 한 달 남았거든요. 그럼 한 달 동안 면접을 어떻게 하느냐? 자, 저희 자체 교재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가지고 면접 답변 방법 학습시키고 기출문제 주고 첨삭 들어가고 개별적으로 적중 예상 문제 개별적으로 만들고 학교별 문제 만들고 1대1 첨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 면접 똑같이 해가지고 1대1 선생님이 이 답변을 외울 때까지 집중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총 3분 들어가요. 강의는 제가 하고 1대1 첨삭 선생님, 1대1 면접 선생님 총 3명의 선생님이 1대1로 아이를 집중적으로 마크합니다. 요게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뭐 애가 초안 썼는데 첨삭 몇 회지도 해가지고 안 되는 거고 면접도 그냥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특목 자사고 경쟁률이 높아질 거니까요. 왜 높아질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고 1, 2, 3, 중3 중에 인구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황금 돼지띠가 몇 학년이에요? 고 1이죠. 근데 고 1 부모님들이 실패해버렸어요. 시기 조절. 고 1은 42만 명인데
중3이 46만 명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이 이게 계산 착오 때문에 얘가 중3이 많아 보여. 그래서 특목 자사고가 지금 정부정책에 의해서 인기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애들 인원이 최고로 많습니다. 지금 이 12개 학년 고3부터 초1까지 총 인구 중에서 지금 중3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 여기가 지금 경기도에 속하죠. 저 영어 B 있는데요, C 있는데요, 그 걱정하지 마세요. B가 있건 C가 있건 F만 없으면 특목 자사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100% 합격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에 가겠다 마음만 먹으면 저희가 합격을 안고 시키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자,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나중에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해줄 거예요. 학원 다니면 얘가 학업 역량이 어떻게 돼 있고 뭐가 어떻게 돼 있고 뭘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제가 어머님들 그 입시에 대해서 또 중3 예비고인 학생들이 뭘 준비해야 되고 지금 방학 시기에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다가올 난관들 걱정하지 말고 스쿨링 학원에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별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답을 못 해드리는 상황이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토요일 날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스쿨림 학원에서 제가 중요한 시기 때 방문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